대비를 하고 하는 자세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바이러스의 인간의 면역체가 이제 깨지게 되면 그렇습니다. 그 다음 들어오는 게 박테리아죠? 그렇죠. 박테리아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. 근데 사실 인간 이 생명체의 그 소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그 외부적인 그런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또 병균의 침범에 의해서 지장받을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그 노화돼서 또 그 기능이 저해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,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사실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공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고, 또 그한 그 대해서 예방법과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이런 그 체계를 가지고 있죠. 제가 박테리아 말씀을 꺼낸 그 까닭은 아무튼 박테리아는 하나의 그 미생물체인데 이 부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디까지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. 박테리아의 사실 그 웬만한 박테리아는 다 우리가 퇴치할 수 있죠.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 박테리아라는 것이 변종이 생겨가지고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그 변종 박테리아에 대한 그 저항성이 증가된, 면역력이 증가된 이런 그 박테리아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, 실제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도 많은 학문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,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어떤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의 수명도 그에 따라 증가할 수 있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변종 박테리아를 또 말씀하셨는데요. 사실 그것이 이제 항생제의 어떤 그 결과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근데 사람들이 그 항생제를 조금만 이제 아프게 되면 먹는 습관들을 옛날엔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, 그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뭐랄까 그 질병에 대한 면역 체계라고 할까요? 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또 다른 박테리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부분도 사실이 그런 건가요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그 인간의 그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에 아주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간단한 부분은 아닌데,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면역을 좀 어떤 조건에 발휘하는지 그런 연구는 많이 됐습니다만은 실제 인간의 질병에 대한 저항과 이러한 그 수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100% 연구가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현재도 그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. 그래서 많은 연구가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. 그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관한 또 질문을 드려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제약업계의 어떤 그 현황이 카피약을 주로 만들 뿐이지 어떤 그 신약 개발을 위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, 이 말은 곧 글쎄 그 바이오 분야의 어떤 뭐랄까 투자 여건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데, 이 부분의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? 실제로 그런 그 투자는 많이 되고 있죠. 많이 되고 있고, 실제로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거는 이 산업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요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요. 학문적인 이런 우리의 그 지식의 문제고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그 학문의 깊이라든가 이 폭에 대해서 더 많은 그 투자와 또 젊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도라고 그럴까요?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요,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약품 개발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? 바이오 분야 기술 수준은 약 한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의 수준을 한 100으로 봤을 때 한 68% 정도. 그래서 기술 격차는 한 7년 정도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. 근데 가장 기술 격차가 비교적 작은 쪽은 주기세포라든가 바이오칩 정도.
네.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. 그 거의 세계적으로 글로벌 그 수준에서 봐도 그 거의 몇째 수준에 들 정도로라고 생각을 하죠.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해서 시장의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이 물론 당연히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국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서 전체 시장을 보고서 이제 제분도 만들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인간들이 요즘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웰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엔티에이징이라고도 하죠. 네. 사실 좀 노화를 좀 더 천천히 가능하면 늙고 싶지 않은 이런 바람 다들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관련해서 그 고령화 사회에 우리 사회가 접어들면서 어떤 그 삶의 질에 있어서의 생명공학 기술의 기여를 또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네.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그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무엇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자체 또 이런 그 보건 환경 이런 거에 대한 게 우선입니다만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죠.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. 근데 이제 인간의 이런 그 보건 쪽에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우선 장수 사회로 이제 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섭취하고 또 섭취하고 또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질병을 막고 예방을 하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 좀 달리 제가 여쭤보면은요. 물론 살면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한 큰 관심사일 것 같고 또 다른 관심사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하나의 그 노화 현상이라고 할까요? 나이가 들면서 좀 기능이 약화가 되고 또 피부도 좀 작아지고 자꾸 죽어가면서 주름살도 생기고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팽팽한 피부를 좀 갖고 싶고 예. 또 머리도 가능하면 검은색으로 계속 가고 싶고 이것을 위한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.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그런 기술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분도 관심 많이 갖고 있죠. 실제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근데 분야가 조금 이제 세분화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그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진행됩니다.